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더 큰 힘을 실어줬고 국정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모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요. 지난 총선보다도 낮았습니다. 자,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22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국과 대구 경북 정치권이 안게 된 과제를 짚어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안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두류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죽전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죽전내거리 200m 지난 오르막 지점 가장자리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동신교 지하차도 못 간 지점에서 서행하고 있고 상동교 방향 희망교 지하차 돌 때는 원활합니다. 중앙대로 산격청사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국제보상로 동신교에서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청구 내거리에서 교통량 많습니다.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 서재로 염색공단에서 서재 방향 화물차 고지까지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입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동은 9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고요. 낮에는 대구는 21도, 안동과 포항은 20도까지 오르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3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배하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선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어제 22대 총선이 야권이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총선 최종 투표율은 지난 21대보다 0.8%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이 지역구를 석권한 대구는 64%로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낮았고요. 62.2%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경북도 투표율이 65.1%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대구 경북은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전국적인 판세에서는 큰 패배를 기록하면서 지역 정치권도 웃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막바지에 대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일 대구 남구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투표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공무원들에게 투표 보조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9일에는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 당시 어머니의 투표 행위에 간섭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투표 용지를 훼손한 여성이 대구경찰청에 고발됐습니다. 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총선 결과 이야기는 잠시 뒤에 TK광장의 결투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예, 대구시가 서구 일대에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단 일대 대기 개선 시책을 추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980년 설립인가가 난 염색산단에는 현재 127개 섬유 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산업단지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구가 염색산단 사업장 악취 검사를 한 결과 매년 8에서 15%의 사업장이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악취 민원에 대응을 하면서도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좀 유보적이었죠.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단 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이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미 악취관리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정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는데요. 지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환경관리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관련 의견 수정 과정을 거쳐서 내달 중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달이면 5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한 악취 문제인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달째 이어지면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5개 상급 종합병원 적자폭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는 설이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마다 진료와 수술 가동률이 줄자 이곳에서 맞던 관련 수요가 종합병원 단위로 넘어갔고 재무적인 타격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북대병원만 해도 적자 규모가 이미 500억 원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경북대병원에서는 적자가 큰 건 맞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영남대병원은 현재 23개 병동 중 4곳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남는 인력에게는 무급휴가를 쓰도록 했답니다. 또 간호사 이외 다른 인력에게도 연차 사용 역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전공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해소되더라도 여파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데요. 희망퇴직을 받는 서울 아산병원이나 최근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서울대병원과 달리 대구 지역 5개 종합병원 모두 타 지역 상급 종합병원이 실시하는 비상경영 자구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은 버텨보자는 분위기지만 이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이 더 심화되면 6에서 7월은 넘기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강하다는 후문입니다. 네, 지금 의료계 내분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총선이 끝났고 이제 의정 대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지난해 경기 악화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깡통 대출이 불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은행이 무수익 여신 잔액은 2,411억 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 무수익 여신 잔액은 기업이 1,760억 원, 가계가 560억 원, 신용카드 90억 원 순이었습니다. 고금리나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205건으로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서울 수원에 이어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지역 기업들이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아침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부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5년간 일해오던 중에 소방공무원 격려 채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 지는 한 6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휴식하는 3조 1교대 체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상황임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시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 구급대원으로서 좀 힘든 것 같고, 반면에 심정지 환자, 응급 환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한 분이 있습니다. 진통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고동도 다 가능하셨고, 구급차에 이제 태워서 이제 출발하던 중에 진통이 좀 주기가 짧아지면서 갑자기 아이 머리가 나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동의하에 제가 보니까 아이 머리가 보여서 아이도 이제 질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응급분만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또 체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또 헬스나 운동 같은 것도 즐겨 하는 편이고,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지나가면서 확인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이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미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119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배재훈 전 대구시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뭐 일단 21대 총선 결과부터 먼저 총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22대 총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요. 어제 출구조사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도 한숨도 못 잤는데요. 결국 저희 당이 참패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구조사에 보면 세 자릿수, 결국 100석도 안 되는 그 의석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출구조사보다는 네,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좀 더 잘해라 면서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당인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가 사범의 이 야당 대표고요. 조국 혁신당 이 당대표 포함해서 4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공천하셨고요. 또 민주당 이 공천 과정을 보면 비명 행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대놓고 방탄 공천, 그다음에 불법 증여하는 이런 후보들,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부동산 불법 대출 논란도 있었고요. 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담지 못할 이 여성 혐오라든지 뭐 막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패배한 거 보니까요. 저희 당도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면서 그 간절함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 간절함이 없어졌다. 예, 좀 오만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경합 지역에서 보면 거의 다 졌거든요. 결국 1% 2% 차이로. 그런 걸 봐서는 선거 전략 역시 실패한 선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눈부신 성과에 비해서 과정이 조금 탐탁치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단독 과반 이상, 151석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사실은 대승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비교하면 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 때 혹시나 개헌선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역대 선거에서 그런 적은 있지도 않은 거고, 사실은 지금 결과도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이 180석 가지고 170석 가지고도 하는 게 뭐냐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이재명 대표 체제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이 전부 뭉쳐서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이제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시민들,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지난 두 번 이 선거와 지난 선거,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보시면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때 표를 안 주고 잘할 때 표를 주는 것, 또 못하는 곳에 표를 주지 않는 것.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저희가 득표수로 봤을 때, 의석수로 봤을 때 기초지자체장 20%에서 저희가 50% 올라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60% 넘었는데 지금 20%로 떨어졌습니다. 의석수가 30%도 떨어졌죠. 이렇게만 본다면 국민들의 선택이 분명히 강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양당 다, 그리고 모든 정당이 알고 행동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대 양당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총평을 해봤고요. 제3정당,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도 조금 나눠볼까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비판을 해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를 하시는 건지 복수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해 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 국민들께서 네. 이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이런 얘기를 동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당으로서는 뼈가 좀 아프고요. 또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를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개인 이준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혼자 힘으로 이 배지를 달았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선거구 쇼핑한다고 비판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보면 자기의 오랜 지역구를 버리고 네. 노원을 버리고 가장 젊다는 이 동탄을 선택해서 배지를 달았거든요. 이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대표로서의 이준석입니다. 네. 자기는 배지를 달았는데 이 개혁신당은 폭망했거든요. 사실 이 조국 혁신당이 뜰 수 있었던 것도 이 개혁신당이 선거했으면 이 정도 룸이 없었을 겁니다. 이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고 분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은 자기가 만든 이 신당은 폭망했지만 이제 개인의 배지는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당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의 능력은 부족하나 개인기는 대단하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나머지 진보 계열 정당들이 굉장히 다 떨어진 상황이 되잖아요. 녹색정의당을 포함해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다당제가 가는 게 네. 지금의 의회에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사실은 양당 체제 안에서 좀 수렴돼 가고 있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자체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제3당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그 다당제 한 자리를 좀 매김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1당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자,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원인을 하나씩 한번 꼽아주시죠. 우선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구도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이 3년 정권 차에 심판, 네. 예,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중간 이 선거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과 또 저희 당이 주장했던 정권 안정론, 또 거야 심판론. 네. 뭐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야당의 공천 파문과 막말 소동이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결국 정권 심판론에 더 무게를 실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희 당으로 보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 대처,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인사 문제들이 좀 네네. 있었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불통의 이미지가 씌워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선거운동을 많이 다녀보면 서울도 가보고 경기도 가보고 대구에도 가보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전통시장에 갔었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과일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아, 민생이 정말 어렵구나. 저희 당과 또 저희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이런 막말, 혐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어떻게 보면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해봐라. 잘해봐라. 기회를 주셨는데 집권 3년 차인데 특별히 경제가 나아진 것도 없고 아니 너희 얘기는 알겠다.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알겠는데 그래서 경제는 나아졌냐? 이런 비판에서 결국 저희 당이 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였다. 네네.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혹은 여러 가지 선거 내에 변수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자체의 기세 자체가 저는 이미 지는 선거였거든요. 저희 당만 해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말씀하고 시작한 건데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과반은커녕 백석 개헌선 조지론을 계속 말씀하고 한 위원장이 계속 이제 개헌 조지선을 이미 지고 있는 선거를 선택하시고 질 거를 알고 선거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반론 결국 반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의 대통령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도 알고 있었다.
그 부분을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굳이 100석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대통령의 레임덕은 확연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당 내에서의 국회의원들, 당선되신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잖아요.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말을 들어가면서 행동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귀토를 할 수 있는 여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뭐 대구 경북의 선택 25석 이변이 없었습니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에 결국 보수 직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강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무소속 바람이 살짝 있었거든요. 뭐 대구 같으면 도태우 후보, 경산 같으면 최경환 후보, 부산 같으면 장해찬 후보. 결국 이 보수 지지자 분들이 저희 당이 예뻐서라기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마지막에 개헌선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200석 아까 전에 잠깐 이정현 의원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범야권이 만약에 200석 이상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적 의원의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개헌안 통과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안 또 통과시킬 수 있고요. 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 일부 사람들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심한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 보수 결집을 해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은 그래도 뭐 득표율 같은 거를도 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지난 총선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총선에는 조금 인물론적으로 앞서 계셨던 분들이 김부겸 전 총리님이나 이지영 장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인물론으로서 30%가 넘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이번 총선에 와서는 인물론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는데 되려 지난 지방선거 총선을 겪어온 결과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 당 입장, 대구시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진일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네. 수성구 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보자면 수성구 강민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25% 정도 득표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30%가 넘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보궐선거에 20%도 못 받았었는데 지금 중랑구 후보였던 호소 후보께서는 26%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많이 앞서 이제 한 발 정도 내밀었다 정도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자분들,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키워서 우리도 부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여러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구시당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선을 하더라도 차기 주자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진일보 발전하고 있다는 총평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총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패배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후폭풍 수습이 시급한데요. TK 정치권이 홀대받을까 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TK 정치권과 의원들의 입지나 역할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서요. 일단 뭐 저희 당은 당내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또 눈살 찌푸린 일이 또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게 하느냐 또 물갈이 하느냐 이런 내용 당연히 일어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저희가 봤을 때 국정 발목 잡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평가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4선, 6선이 나왔기 때문에 또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으로 봤을 때는 대구 12석, 경북 13석에 25석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뭐 저희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겠지만 전체 의석에서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25분이 뭐 나 혼자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된다. 또 개인적인 바람은 민주당과 좀 강하게 한번 싸워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뭐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TK에서는 누가 돼도 당선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더욱더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TK 정치인들을 네. 조금 더 잘 키우고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공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호영 의원, 5선 주호영 의원만 비교해봐도 그가 6선이죠. 6선의 주호영 의원 비교해보시면 추미애 의원하고 과연 같은 급으로 보이실까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감으로 보는데 주호영 의원을 국민의힘 당내에서 국회의장감으로 보시고 계실까요?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다. 언제까지 물론 어쩔 수 없이 지역 지지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간다면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을 넣으셔야죠. 잘 되길 사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사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자 국민들이 바라는 전국 어떤 모습일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정당이 이번에 참패했거든요. 결국 강대 강국면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으로서 또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또 입법권을 가지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발목 잡기 또 반대로 보면 또 행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이번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좀 인지하고 만약에 국정 기조가 바뀐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레임덕이 더 가속화돼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나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야 모두 민심의 방향을 제대로 읽기를 저희 TK광장의 결투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르는데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큽니다. 10도 내외로 크니까요.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